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3월 1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제일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 장 막판까지 힘을 조금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아야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장 오후장 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지수가 좀 제법 밀렸어요. 제법 밀려서 결국 2,700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늘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 뭐 2차 전지, 게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일부 바이오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중국 시장, 뭐 홍콩 시장,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초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중국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폭스콘이나 테슬라 쪽 그 기존에 중단됐던 공장들이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을 하다가 살짝 중국이 기침을 하니까 우리 시장 몸살을 앓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 점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뭐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중국이 살짝 눌림이 줬을 때 우리가 지금 그때부터 계속 밀린 이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근 이 급등에 따른 일정 정도의 차익 매물이 좀 있지 않았나 일단 보여지고요. 뭐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오늘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음봉 마감을 했고요.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나마 좀 위안거리였다라는 건 오늘 환율이 급락을 했죠. 20원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조금 아쉽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으면 뭐 진짜 한 1조 한 5천억 이상은 좀 들어와 주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거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들어오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나마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얘가 오늘 양봉 만들면서 몸통 약간 만들고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내일 미국 증시도 아마 일부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장중 변동성 좀 있을 거고 제법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장 뭐 한 2,670 정도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뭐 약간 밀리든 뭐 어쩌든 뭐 큰 문제 안 된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오늘 양봉이 내일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부터 일부 좀 커버를 좀 해줄 수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해지는, 바닥을 잡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흐름을 조금 더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오늘 음봉 마감을 했고 2,700도 일단 결국은 내주고 마감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내일 장중 2,670 이탈 가능성도 일단은 뭐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일 하루 눌린다 하더라도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내일 하루는 약간 덜컹거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 다음 주부터는 바닥 잡는 패턴 그대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서서히 잡히는, 원형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 지금 보시면요, 얘를 요렇게 당겨갖고 딱 보시면 요 정도 당겨서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이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올해 들어와서 급락 나왔고요. 그 흐름에서 얘가 요거 전체를 하나로 보면 요렇게 지금 잡혀 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의 가능성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반등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일단은 뭐 조금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또 한번 밑으로 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음 그나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추세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이 쌍구 이제 쓰리바닥을 보내 만회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오늘 수급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고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요. 오전 초반부터 메타버스, NFT, 이 VR, AR 이런 쪽 섹터들 강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들을 조금씩 달았어요, 대부분. 달았는데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로봇 관련 섹터들도 아침에 상당히 좋았는데 얘들은 좀 오늘 음봉들 띄우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던 모습 나왔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sektor들 상당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 상황에 비한다면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 일본 지역 쪽에 간밤에 이 지진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이 있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본 반도체 공장들이 일부 스톱을 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수혜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급등을 했고요. 초급등을 했고요. 외국인들 매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KB금융,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LG이노텍,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오리온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안랩, 셀트리온 헬스케어, 천보, HLB, 시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JYP엔터, 심텍, 고영, ST팜, 비트나인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이 또 장난질하고 있죠. 선물 지금 또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선물 쫙 땡겨 올리고 있죠. 대신 선물 외국인들 매수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워낙 괜찮게 오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선방을 해서 괜찮게 오늘도 상승하고 마감한다 그러면 내일 아마 우리 이 부분 보상해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일 하루 정도는 미국도 지금 옵션 만기일인데 그 포지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포지션 체인지도 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장중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고 약간 눌림 이틀 동안 초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한 눌림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은 일단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향후 바닥잡기 패턴들이 좀 나타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끝까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경제 지표들 이제 계속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중요하지만 유독 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매번 FOMC 때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를 기본 전제로 지금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이 0.25로 가느냐 0.5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겁니다. 여느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중간중간 FOMC 또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의 몇몇 중요한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의 영향을 조금 더 작년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협상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전세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마리 정도는 나온 걸로 보여지는 제가 이제 진짜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 중순 정도쯤부터는 실마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제 그 실마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1말 딱 하나 지금 걸리는 거는 지금 우리
김정은도 그렇고요. 이제 공산주의 정권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그게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푸틴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뭐 협상한다 그래 놓고 때리고 뭐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어." 그랬는데 뭐 전체로 다 때리고 뭐 그러니까 얘기와 기존의 발언과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 놓은 상태고 이미 지금 칼자루를 완전히 뽑은 상태라서 뭐 진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썩은 무라도 지금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수가 쪼끔 나올 수는 있겠는데 현재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당장 뭐 오늘 내일 안에 뭐 평화 협상이 다 체결되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실마리 정도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예상해 드렸던 그 흐름대로 나오고는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일말의 불안감 정도는 지금 남아 있다. 이 푸틴이라는 변수 있다. 요런 정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시장에서 끝까지 다 신뢰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거고 내년에는 확실히 뭐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쟁이 이제 종료가 딱 되고 나면 원자재 가격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일단 물류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난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요 부분만 어느 정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도 인플레이션도 그렇게까지 막 이 시장을 크게 짓누를 만큼의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도 매번 FOMC 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굳이 더 강하게 갈 이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FOMC가 오늘처럼 시장을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전쟁이 얼마나 인제부터는 종료 시점을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그리고 지금의 실마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요 부분이 일단 남은 변수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